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먼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관청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자기가 관할 도시 안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2년 안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은 국토부 장관 도의사님도 수립권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2년 안에 수립을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실효되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2년 안에 수립을 하면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 안에 수립을 할 때 여기 보상계획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특별광역 자치자 지도 시장군수가 2년 안에 단계별로 수립해야 되는데 원칙 그 안에 보상계획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설계도와 자금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이 보상계획 자체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가는 계획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또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도 자기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일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나눠주는 예고적 계획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특광시군수가 수립하고 예외적으로 장관도의사님도 수립할 수 있어요. 2년 안에 수립을 하고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자, 절차로 가시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나서 공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개정된 사항이네요. 자, 우리 2017년 시험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게 없었는데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을 빨리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1단계로 포함시키고 좀 사업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사업이면 2단계로 포함시키는 그런 예산 문제랑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쪽 의견도 듣도록 2018년 시험부터 새로 추가됐습니다. 자, 협의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수립을 해서 자, 발표하는 거죠. 공보에 공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주민의견 청취가 아니에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시설사업일 때는 1단계로 분류해 주는 거고 앞으로 3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구분되면 2단계 쪽으로 구분돼서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매년 2단계 쪽을 검토해서 1단계 쪽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업 시행 절차에서 이제 시행자가 나와야 되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서 1단계, 2단계로 그 시설 부지가 구분되면 자, 행정청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가 정해져서 시행자가 확정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행정청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 광역,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 장관, 또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시설사업일 때는 도지사도 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을 쓸 때 원칙, 특광시군수, 예외적으로 장관도지사 이렇게 써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써도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그 원칙적으로 특별광역, 자치자치도,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행정청으로. 근데 그 쓰는 표현 방식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라고 써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자, 예를 들어서 뭐 민간 건설업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도 행정청이 아닌 자로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위에 있는 분들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시행 절차에서 이제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단계별 집행계획 다음에는 시행자, 시행자 답에는 실시 계획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앞에서 정해지면 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실시 계획은 모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실시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설계도와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같은 것들이 공사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상 계획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보상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일부 시행자들은 실시 계획을 만든 다음에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변경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비행정청 시행자를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비행정청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죠. 자, 이때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시계획을 인가 받을 때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인가를 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부 장관님도 인가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계도 같은 거 확인해서 잘 됐다 이렇게 인가를 내주는 건데 왜 국토부 장관님이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 우리 비행정청 중에서 국토부 장관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는 거고 나머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그분들은 모두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가권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관련 서류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이해관계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실시계획에는 그 시설 사업하는 설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마지막으로 의견 청취하는 기간을 14일 열람 기간을 주고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설계도이기 때문에 의견 내시오 주민들 14일 요 기간 안에 의견을 못 내면 주민 의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14일 안에 이 설계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조경 등의 조건부로 인가할 수도 있고 이행 보증금 같은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들고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계획이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일부 시행자는 인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열람 기간을 주고 일반인들한테 의견을 받아줘야 되고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조경 같은 것들을 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있죠. 시행자 보호 규정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너무 사업 부지가 크면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또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 복사, 등본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자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다 공짜로 무료로 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어떤 서류를 전달할 때 우편 송달이 어려우면 공지송달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4번이에요. 토지의 수용사용권. 자, 5번에 타인 토지 출입권.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수용사용은 시설사업에 이제 필요한 토지,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이런 것 등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설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 등은 자,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등은 수용, 사용, 소유권 수용, 용의권은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설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권만 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은 안 됩니다. 그런 것 좀 잘 보셔야 되고 자, 수용, 사용 절차에 관해서 자,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취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해서 수용 절차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행자는 이 수용 사용권 말고도 또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도 일시 사용하거나 이 타인 토지에 있는 장애물을 공사를 위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 이 출입을 잘 보셔야 돼요. 출입. 타인 토지 출입을 할 때 비행정청 출입할 때는 자, 우리가 특광시 군수한테 가서 비행정청이 출입 허가를 받고 나서 7일 전 통지, 7일 전의 시간과 장소를 토지 소유자 등한테 통지하는 건데 행정청이 출입을 할 때는 출입허가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타인 토지 출입을 시행자가 할 수 있는데 비행정청은 관청한테 가서 출입허가 받고 7일 전 통지, 우리 행정청이 출입할 때는 출입허가 안 받고도 7일 전에 통지만 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고 행정청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안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나왔는데 그 안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공유지.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사유지 같은 것들 수용사용권 진행하는데 그 안에 국가 땅이나 시유지 같은 공유지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수용한다는 말은 안 하고 이 국가 땅이나 시유지 같은 공유지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들어가면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는 목적 이외로는 매각이 제한되는 겁니다. 처분 제한입니다. 국가도 어떤 규제를 받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국가 땅이 들어가면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그 시설 설치하는 목적 이외로는 매각 양도가 제한되니까 국가도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용사용권, 타인 토지 출입권,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된다는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시행자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도와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을 아까 안 할 때 우리 앞에서 2년 동안 사업 안 하면 가설 건축물 등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면 지목이 대인 사람이 내 땅을 좀 빨리 사가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2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해제하라고 권고하는 조항도 있는데 그것도 10년짜리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매수 청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부 제한에서 이 매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내 땅을 사가라, 빨리 사가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이내 시설 사업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안 만들고 공사 착수를 안 하면서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자, 이때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으면 포함해서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서 자, 원칙적으로 특광시 군수를 상대방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별도로 있으면 그자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가 이 매수 청구는 특별광역자치자치도 시장군수에게만 할 수 있다. 틀립니다.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별도로 있으면 그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매수 절차가 있죠. 매수 절차는 매수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서 자, 10년 지나고 매수 청구하면 자,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매수해준다 안 해준다를 그 10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되면 통지가 가고 또 매수해준다고 통지가 되면 2년 안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자,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매수 여부 통지 그리고 이제 10년 6개월째 매수해준다 이렇게 통지가 가면 다시 또 2년 안에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바로 주지 않고 또 시간을 또 끊겠죠. 2년 정도 이내에 매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매수 대금은 현금 또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이런 도시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를 거절당한 경우 10년 6개월째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매수 거절당한 경우 또는 이제 2년 안에 매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10년 6개월째 매수를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그 2년 안에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2년이 지나버리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들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3층 이하로 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안 돼요. 공동주택이므로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무슨 뭐 슈퍼마켓 세탁소 이런 거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상가업종들을 허가받아 가능하다. 자, 우리 앞에서 가설건축물은 언제 가능했습니까? 2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 자, 2년 동안 사업이 없고 단계별집행계획 중 2단계 포함되어 있으면 가설건물을 지을 수 있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서 매수 청구를 넣었는데 매수를 거절당한 사람한테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생, 기타 공작물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게 일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원래는 여기도 도시계획 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설이 아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정도 건물들은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도 안 하고 10년이 지났고 매수까지 거절했을 때는 이 정도 건물들은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반설 중 폐차장은 교통설이 아니자 환경 기초시설이 되는 거죠. 한번 가볍게 보시고 자, 도시적에다가 청소년 수련시설, 뭐 장례식장, 문화시설을 지을 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경미한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하고 나면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루는 매각 양도가 안 됩니다. 국가 땅도 제한을 받습니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고,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요 8강이죠. 8강 지구 단위 계획 보시고요.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와 밴드에서 계속 이렇게 배시 아줌마 공법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